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일어나진 않죠. 아이에게 막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순간도 있고, 분노하게 되는 순간도 있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답답해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올 때도 많습니다. 예, 그럴 때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아이한테 차분히 또 지도하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기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감정 조절 부분이 좀 어려운 부모님들은 이렇게 팍 터트리는 방식으로 훈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녀에게 공포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안겨줘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 부모님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오죽하면 내가 매를 들었겠어요. 오죽하면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폭력적인 언행을 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줘야 말을 알아듣는다고요.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게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 방법은 쓰시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훈육 방식이 결국에 자녀의 문제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사례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40대 어머니 한 분이 상담실을 찾으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선생님,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공부도 안 하고 자꾸 반항만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 어릴 때 심하게 소리 지르고 꾸중하고 또 종종 매질을 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정도 해야 애가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많이 때리긴 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의 상태를 봤더니 겉으로는 말을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엄마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표정도 굳어 있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딱 차렷 자세로 어깨도 잘 피지 못하는 거죠.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거 다 연극이에요. 제가 얼마나 말 안 듣는데 저거 다 괜히 엄마한테 안 혼나려고 차렷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사춘기가 됐을 때 자녀가 너무 반항을 심하게 하고 완전히 무기력해서 공부는 아예 할 생각도 안 하는 방에서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또 그게 답답해서 상담실에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 이 아이 아주 어린 날에는 부모의 어떤 매질 이런 것들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순간 말을 듣는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부모가 무서워서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날 때만 잠깐 부모에게 복종하고 이 혼나는 상황이 끝나면 다시 또 무너지는 패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이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혼낼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무서워요, 싫어요, 엄마가 미워요. 예. 이 문장 안에 이 모자 관계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아이는 엄마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엄마에게 저항하고 또 엄마에게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네, 이렇게 자란 아이가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사회에 적응이 어렵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부모를 막 억압하고 때리고 부모에게 돈을 착취하는 그런 폐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상담실에 많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좀 세게 훈육을 한 건데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부모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욱하는 어떤 공격적인 체벌을 하게 되면 아이의 뇌가 이미 생각하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남는 서바이벌의 상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공포에 적응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어머니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화를 내는 그 방식 멈추셔야 되고 소리 지르는 것을 줄이고 설명하는 대화를 좀 늘리고 짧게 그리고 감정을 먼저 공감하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아이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엄마랑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고 엄마한테 농담도 건네니까 엄마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숙제도 챙겨서 해가고 하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뿌듯해 하셨죠. 예. 아이를 바꾸는 방법은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바꾸는 방향은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잘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차분히 아이랑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게 어떨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라고 지시하고 통제받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대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질문해주고 너의 계획은 어때? 아, 나도 널 존중할게. 너 인정해. 그런데 게임을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투도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강압적으로. 우리 한번 상의해보자. 이렇게 가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또 공포를 유발하죠.
그래서 말투, 눈빛, 분위기, 제스처 이런 부분도 부드럽게 안정된 부모의 정서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부모의 가르침 정말 꼭 전달되어야 되는 좋은 내용들이지만 그것들이 아이들을 두려움에 굴복하게 하여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녀를 때리고 욕하고 처벌하고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훈육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으면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거 지양하셔야 되고 부모가 이제 내재된 분노가 너무 많고 욱하는 습관이 뭐 삶의 습관처럼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수시로 자녀를 공격하고 처벌하고도 죄책감이나 좀 미안함, 후회, 반성, 자책 이런 거를 잘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세요. 자녀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전문가 이야기 경청하셔서 지금이라도 건강하게 훈육하는 방법 배워 가시길 권합니다.